소리 ASMR 그걸 가끔 들어. 왜 이렇게 3차 함수가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뜻이죠. 근데 이거 닦아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알 수 없네. 네. 이 그림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3차 함수를 하되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일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는 여기 일부분인지 여기 일부분인지 여기 일부분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아니면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일부분인지를 확인할 바는 없고 어차피 이 그림은 여기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구간에서 x값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값 2 그 다음에 x축 자, 여기를 둘러싸이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몇 개. 지금 문제가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봐야 돼요. 함수값. 잘 생각해봐. 쟤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구간 안에서 정적분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 넓이 값이 전체가 양수이면 정적분이 넓이가 되는데 이 함수값이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이고 이제 겹쳐져 있으면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넓이를 계산하는데 넓이가 x축 위에 있어. 그럼 저번에 말한 대로 이게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x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넓이가 돼요. 이게 사실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 뭐 그래프를 뭐 이거를 원래는 미분하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약간 느낌상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양수 나오는데 2 집어넣으면 정확히 0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 마이너스 1부터 여기 2까지. 이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푸는 여러분들은 저 사이에서 혹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미분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3, 이제 이거를 음수를 끄집어내면 3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찾는 거죠. 그럼 x제곱은 3분의 4.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감소가 되고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4. 그럼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이건 위로 블록하겠죠? 이렇게. 이차함수 음수니까. 그럼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구간에 보면 얘가 지금 극소고 얘가 지금 극대죠. 근데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마이너스 1이면 아마 한 얘가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한 여기쯤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잘못 봤어요. 아까 처음에 이게 아까 내가 계산할 때 이거를 뭐 아까 뭐를 양수로 계산했었죠? 양수가 아니고 음수입니다. 저 계산해보면. 그래프는 아까 말한 대로 대략 이걸 도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극소값의 x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고 극대값의 x값이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2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죠. 2까지니까는 루트 3분의 4 네,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 여기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따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따왔다 칩시다. 근데 여기 있는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죠. 네, 저희가 플러스 1로 바뀌고 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딱 0이 돼요. 얘가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지금 실제로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넓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X축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적분에 음수를 붙여야 넓이가 돼요. 그럼 여기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여기가 어딘지. 얘는 뭐냐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죠. 근이에요. 근. 그럼 얘가 0이 될 때겠지. 그럼 마이너스 X를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게 X축과 만나는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있고 0 하나 있고 2 하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위치상 우리는 여기를 그린 거잖아요. 여기를. 그럼 여기가 0이겠네요. 마이너스보다 한참 더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2고 지금. 여기 두 개, 여기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정적분에 음수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저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정적분에 음수를 붙여야 넓이가 된다. 플러스 이쪽의 넓이는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된다.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왜 자꾸 안 써져 이게? 네, 이렇게 되죠. 계산 마이너스 인테그랄. 근데 얘는 뭐 여차하면 윗끝 아래끝을 뒤바꾸면 더 재밌겠네요. 뒤바꾸면 여기는 음수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끝 0, 윗끝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적분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여기는 네, 그냥 적분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2x제곱 0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네, 2를 대입하면 2에 4점 16이죠.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얘는 6이니까 4분의 24.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3.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넓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좀 전에는 그래프 하나가 X축과 그 다음에 양쪽 구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넓이라면 이제는 그래프 두 개가 서로 겹쳐요. 그럼 그 두 그래프가 겹쳤을 때 구간을 정하게 되면 이제 영역이 발생할 텐데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뭐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리가 좀 네. 이렇게 fx가 있어요. 이렇게 g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구간을 정해요. x값 a, 여기 x값 b.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쉽습니다. 인테그랄 아래끝 a, 윗끝 b. 이건 구간을 말한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 f에서 아래 있는 식 g를 뺀 다음에 이걸 정적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면적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만 잘하면 돼요. 이 구간 안에서 어디가 위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얘는 실제로 얘는 이건 결과고 중간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의 넓이를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 이게 뭐죠?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되겠죠.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를 정적분하게 되면 여기 구간의 넓이가 나타나니까. 근데 거기서 여기의 넓이를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아까 f라는 부분에서 여기는 빨간색 부분을 싹 빼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저 빨간색이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를 정적분한 겁니다. 함수 g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게 정적분이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뺐으면 한 거예요. 근데 빼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나? 라고 이제 하나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구간이 똑같잖아요. 구간이 똑같은 정적분을 가운데 뺐으면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정적분이 분배된 거라 분배기 전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위에는 식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다음에 구간 안에 이렇게 정적분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넓이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x축 위로 안 가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함수 f가 있고 이번에는 이게 x축인데 g가 밑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함수 g예요. 그럼 구간 x값 a 여기가 x 이퀄 a고 얘가 x 이퀄 b라고 합시다. 그럼 두 그래프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이는 넓이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넓이가 되겠죠.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다. 지금 x축이 아니고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위쪽에 있는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넓이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더해야죠. 그래야 둘의 합쳐진 넓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 있는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근데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정적분이 넓이가 되죠.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g에 대한 정적분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돼요. 맞죠? 됐니? 그러고 나면 위에 있는 넓이와 아래에 있는 넓이를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그러니까 위의 넓이와 아래의 넓이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죠. 근데 이 더하기 빼기는 그냥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똑같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럼 비접근 함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봐봐. 똑같잖아, 또. 다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넓이 값을 구하라면, 양음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우리 앞쪽에서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x축과에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게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두 그래프, x축이 아닌 그냥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게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두 그래프 상의 위치 관계상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 x축은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넓이가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야. 설명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함수 f 이게 x축 x값 a에서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래 했던 게 뭐냐면요. 정적분이 넓이였잖아. 근데 얘는 위에 있는 함수랑 이렇게 모으면 돼요. 위에 있는 이 함수도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 x축도 하나의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함수식이 y는 fx라면 얘는 함수식이 y는 0이죠. 그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식 fx 마이너스 아래에 있는 식 0 걔를 정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온 거라면 x축 만약 밑에 있었다고 칩시다. x축 아래에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넓이. 그럼 마찬가지겠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번엔 윗식이 x축이 되고 아래식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윗식 마이너스 아래식 이런 느낌이잖아요. dx. 다시. 지금은 x축 위냐 아래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x축이 위에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f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 그럼 윗식 마이너스 아래식. 윗식 마이너스 아래식 했더니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가 되고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낼 수 있잖아요. 빼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정적분에 음수를 붙인 거네? 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해도 설명은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이해라고 봐도 되겠죠. x축 위에 있냐? 그럼 정적분이 넓이다. x 아래에 있냐? 그럼 정적분에 음수를 붙여야 넓이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x축이 위에 있냐? 아니면 그래프가 위에 있냐를 따지고 위에 있고 x 빼고 위에 있고 그래프 빼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이런 식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 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그래프 사이 넓이는 윗식 빼기 아래식의 정적분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게 설명을 다 마무리 안 했네요. 여기 빈 개념에 여기 써놓으세요. 빈 공간에 뭐 쓰냐면 여기는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개념이라는 건 당연히 위에 이 개념 이름 써있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넓이. 여기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그래프가 fx와 gx 중 누가 위인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 앞에 요거만 쓸까요? 미안합니다. 구간 안에서 F와 G 중에 누가 더 위인지만 판단하면 누가 더 아래인지는 저절로 판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두 그래프 fx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필요해요. 왜냐면 교점에서는 둘이 만나잖아. 그럼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서는 안 만날 거거든. 안 만난다는 얘기는 누군가 위에 있거나 누군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누가 더 위에냐 아래냐가 중요한데 그 위에냐 아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의 왼쪽은 F가 더 위에 있고 교점의 오른쪽은 뭐 G가 더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만들어질 테니까. 자, 그럼 나중에 이거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공식만 하면 여러분 연습을 안 할 거라 이거 이제 손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공식은 이 교재 다 정리되는 대로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설명해도 이제는 이 연습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거든. 이 진도만 빨리 빼고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 보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이제 2학기 기말 들어갈 때 있죠. 기말기 들어갈 때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겁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원래는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판단을 해줬잖아. 여기 색칠한 부분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간 0에서부터 3까지 이 구간이죠. 거기서 이게 윗식이 돼요. 직선이 윗식, 그다음에 포물선이 아래식이 돼요. 그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윗식 y 빼고 x에 대한 관계식 윗식 빼기 아래식 얘를 x에 대해서 정적분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그죠? 0에서부터 3까지죠? 2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3까지입니다.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얘를 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3 대입하면 얘는 약분하고 마이너스 9가 남고 얘는 3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27 영은 대입 하나만 하니까 영은 생략하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8 플러스 2분의 27 그래서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거를 그냥 fx로 합시다. 그래프 두 개라 구분이 안 되니까 얘를 gx로 할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직선과 포물선일 때는 우리가 늘 많이 다루던 함수들이니까 그나마 조금 쉬운데 얘는 3차 함수잖아요.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쉽게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2차 함수고. 물론 얘는 워낙 함수식이 쉬워요. 이거 x로 묶잖아? 이렇게 풀 건 아니야. 근데 이걸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얘는 그래프가 3차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일 텐데 0과 마이너스 1의 근을 가져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 돼야 되는 거지.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 되면서 스치고 지나가다가 다시 0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일 거라고 대략 예상이 됩니다. 그 얘도 인수분해 하세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플러스 1. 그럼 얘는 근이 x가 0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과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이게 만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흰색이 더 위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불편해져요. 그치? 어디서 지금 도대체 여기 살짝 더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또 구간에 따라서 여기는 교점을 통해서 왼쪽에서는 흰색이 위고 오른쪽에서는 흰색이 더 아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포물선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는 흰색이 위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충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충 그리면 되겠네.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쉬운 그래프도 잘 보신 것처럼 그래프 그리기 쉬운데 더나 교점도 똑같았잖아 둘이. 근데 그려보면 그 하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만나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어디가 더 위인지 어디가 더 아래인지가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누가 더 위인지 누가 더 아래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 시작은 뭘로 가야 되냐면 누가 더 위인지 누가 더 아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두 그래프를 첫 번째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그래프를 연립합니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서로 만나는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넘어갑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이렇게 돼요. 됐죠? x를 묶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세 군데에서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그려졌던 이 3차 곡선과 여기 있는 포물선이 세 군데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여기 있는 위치가 아까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만나는 위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위로 블록하네요.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0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림이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포물선이 약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서 만나야 되고 여기서 만나야 되고 0에서 만나야 되고 이런 느낌 만나야 되죠. 대략 뭐 이런 느낌 만나야 돼요. 대략. 그러면 여기서는 저 3차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차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됐니?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도 됩니까? 근데 이게 세 군데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 위치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서 만나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과 3차 곡선이 만나려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르게는 안 그려져요. 물론 이 관계가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림이 각각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나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본다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죠. 다르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엄청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위치 관계를 보고 대략적으로만 그리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넓이만 구할 거니까.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여기가 x값 여기 만나는 위치가 마이너스 2였고요. 여기가 x값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입니다. 이렇게.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구간, 만나는 요 구간 안에서는 위식 3참수가 더 위에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에서 아래에 있는 포물선식 쟤를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정적분 요렇게 정적분 더하기 이쪽이에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위에 있는 포물선도 위로 왔죠. 포물선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차식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하셨죠? 뭐 나머지 잔 계산은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이건 여기 뭐 나머지 계산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일단 개념 위주로 어디서 만나는지 또 어떻게 그림에서 어떤 식의 정적분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느낌입니다. y는 x세제곱 그래프는 이제 대충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y는 x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만 더 극단적으로 볼게요. 이렇게까지는 안 그려지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졌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 위치 잡아야 되겠죠? 여기 만나는 위치 또 여기 위치 만나는 위치 잡아야 됩니다.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또다시 연립 넘어가면 x로 묶어내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넓이를 구할 때 윗식이 곡선이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윗식이 3차 아래식이 1차 근데 더하기 이쪽에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번엔 직선이 위에 있어요. x 마이너스 x 세제곱 dx 이렇게. 이거 못 붙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걸 붙이려면 여기 있는 윗끝과 여기 있는 아래끝이 똑같고 한데 플러스이긴 해. 근데 피적분함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붙잖아. 이게 이어진다는 뜻이지. 근데 피적분함수가 다릅니다. 이제 빼기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수술을 달리하게 되면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피적분함수 아니에요. 결론은 붙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냥 따로따로 얘 따로 계산해서 각각 정적분값을 덧셈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또 여러분이 풀어봐 주셔야 되는데 말한 대로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라. 자, 구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해요. 근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한 아니 이 넓이값과 베타에서 감마까지 계산한 이 넓이값 서로 같다면 그때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이 그래프는 어차피 하나인 상태죠. F라는 그래프 하나니까요. 그 그래프를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정적분값 0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S1 값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근데 S2 값은 넓이인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S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 한다고 그랬죠.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돼요. 맞니? 근데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오른쪽에 얘네 왼쪽에 있는 이 정적분과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이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이항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 그리고 넘어갔으니까 우변은 는 0이 남아요. 근데 쓴 걸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베타, 여기 베타, 가운데 플러스, 피적분함수 똑같네요. 이게 하나로 모인다고 그랬잖아.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언제 써먹는다고요? 구간 안에서 여기 S1과 S2의 넓이 같은데 하나가 위쪽, 하나가 아래쪽이죠. 이렇게. 하나는 X 위, 하나는 X 아래. 그렇게 되면 정적분 값이 처음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0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S1의 넓이, S2의 넓이 서로 같아요. 근데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얘가 더 위에 있죠? 얘가 누구냐면 지금 그래프상 F예요. F-G dx. S2의 넓이는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얘는 이번에는 네. 이거 G가 더 위에 갔죠.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근데 둘이 넓이 같다고 됐네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G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G-F dx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음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 이게 앞뒤 순서가 뒤바뀌죠. 이렇게 돼요. 다시 구간이 이어져 있고 가운데 덧셈이며 피적분함수가 똑같네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dx.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식 아래식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위식 아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f가 위에 있지만 여기는 g가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위식 아래식 구분 없이 그냥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두 개씩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서 하나를 빼고 정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0이 된다. 끝은 0이 된다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16번 같은 경우 풀어는 안 드리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힌트만. 자, 이렇게 두 그림과 같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서로 같아요. 맞습니까?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교점까지는 얘가 위에 있고 이 교점에서부터 이까지는 얘가 더 위에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가 지금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넓이가 같단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경우는 위아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처음 시작 0부터 마지막 끝 2까지. 그러니까 네가 계산하기 편한 데서 편한 걸 빼면 돼요. 아무래도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를 빼는 게 나으니까 x제곱 x-2에서 빼기 ax x-2를 이렇게 뺀 것을 정적분하면 그게 0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정리하고 차수별로 모은 다음에 정적분 하죠. 이렇게 부분적분 합니다. 이 숫자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뭐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그게 0이 되는 이제 a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니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내가 그래프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3차함수. 이거 3차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3차함수가. y는 x 세제곱.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역함수가 생기죠. 이렇게. 여긴 지울게요.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그럼 이 3차함수 역함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3차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저기는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어서 이 식을 y로 정리하는 거죠. 그 y는 세제곱권 x. 이게 y는 세제곱권 x예요. 됐니? 그럼 지금은 두 역함수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러려니까 위식 빼기 아래식 해야 되는데 위식은 얘예요. 이게 위식, 아래식 이거. 뺀 다음에 얘를 0에서부터 여기 있는 교점이죠? 그것까지 정적분. 교점을 연립하면 되니까. 찾았다고 치고. 그럼 이걸 계산해야 돼. 근데 문제는 너 이거 적분할 수 있니?
하라면 못하진 않겠지. 배운 대로 보면 이게 x의 3분의 1제곱이고, 또 우리가 배웠던 규칙으로 보면 얘 1 더한 다음에 역수를 끄집어 내려서 앞에 붙여준다는 건데, 못하진 않지만 이거는 배운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 이번 수투에 나오지도 않는 교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풀면 배우지 않은 교과가 출현하기 때문에 지금은 풀기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신 바와 같이 이거 우리가 중1 때 그 원의 넓이나 부채꼴 넓이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위에 있는 넓이와 아래에 있는 넓이가 이건 합동이잖아요. 이제 대칭이동 된 거니까. 그러니까 둘을 굳이 구하지 말고 하나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윗식이 이거죠. 윗식. 아래식이 y는 x예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야 되는데 윗식이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아래식이 더 좋은 거예요. 아래식이 여기. 여기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두 역함수 사이에 둘러싸이는 넓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윗식이에요. 직선이 x 마이너스 이게 아래식이에요. x 세제곱. 얘를 정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교점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 어딥니까? 그러면 얘랑 연립해 풀면 되겠죠. 둘의 교점이니까.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 x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1, 0, 1 나오는데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그래프일 테고, 여기는 이제 위치상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 하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네, 두 역함수로 둘러싼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역함수를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굳이. 그러지 말고 쉬운 함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 중에 더 쉬운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더 쉬운 함수 있잖아요. 그 쉬운 함수랑 y는 x를 연립해서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적분한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괜히 안 되는 거 역함수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x랑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고 y는 x랑 그 다음에 그래프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윗식 마이너스 아래식 정적분, 그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 찾고, 그 똑같은 거 2배 하게 되면 역함수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대략 힌트를 드렸으니까 힌트만 알면 여러분이 푸는 데는 조금만 집중해서 풀면 풀만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이제 교과의 마지막 파트 속도 가속도로 갑시다. 자, 얘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배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쪽 파트는 그 거리라는 것,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속도,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시간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시간에 다 영향을 받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고, 속도와 위치 관계, 거리, 이동 거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옵니다. 여기 속도는 네가 알고 있는 속력과는 약간 다르다. 속도는 양음이 존재해요. 하지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만 존재합니다. 0 이상의 양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그 자동차에 보면 거기 속도계 있잖아. 근데 실제는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예요. 그거는. 앞으로 가도 너희 아버님이 운전하실 때 앞으로 가셔도 시속 뭐 20km. 근데 뒤로 후진하셔도 시속 20km잖아. 후진한다고 해서 갑자기 속도계가 막 음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차에서 그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되어 있는 그 계측기는 실제로 속력계예요. 양음으로만 표현되는. 근데 여기서는 양음이 존재하는 속도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렇게 이 셋의 관계.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 위치를 만약 내가 x로 표현한다면, 속도를 v로 표현한다면 v는 x를 미분한 식이에요. 근데 보통은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xt라고 많이 쓰고, 그럼 얘는 xt로 표현되어 있었던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됩니다.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속도의 관계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가속도가 된다. 책에 이제 보통 표현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는 A는 여기는 A와 다른 거다. 여기는 가속도 표현할 때 A로 표현한 거고. 아셨죠? 네. 그래서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 이게 이제 앞쪽에서 미분에서 배우는 파트야. 그럼 반대로 적분은 이 반대를 가는 겁니다.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고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다. 네, 속도를 적분하는 개념에서 위치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속도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나오고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미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돼. 저기 내 책에도 나와 있을 거라 아마. 여기 있죠? 여기 잘 표현됐어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3개. 그러니까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나와. 근데 속도의 절대값, 이건 속력을 말하죠. 속력을 정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속도는 양음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서 있는 위치를 원점이라고 치자. 수직선상 원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하면 양의 방이고 왼쪽으로 하면 음의 방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말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반대로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속도를 적분했을 때 하나는 위치 변화량, 하나는 움직임 거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속도를 내가 정적분했어. 근데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해. 원점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여.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위치 변화량도 3이 되고 움직임 거리도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두 칸을 가요. 이렇게. 그럼 위치 변화량은 처음에 있었던 원점에서 내가 결국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치? 그게 플러스 1의 개념이야. 위치 변화량은. 위치가 말 그대로 변화한 양. 플러스 1. 근데 움직인 거리는 5가 되는 거죠. 오른쪽 3칸, 왼쪽 2칸이었잖아.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양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건 다 양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양음이 존재하지 않는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게 되면 순수하게 좌우에 관계없이 움직인 총 거리를 나타내게 되고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그때는 위치 변화량, 아까 말한 양음을 따져야 되는 위치 변화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죠. 위치예요. 지금 현재 내가 놓여있는 위치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최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최초 위치.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였냐는 거죠. 0이었는지 아니면 서 있는 지점이 3이었는지 최초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플러스 위치 변화량. 이게 위치예요.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처음에 어디 서 있냐, 그리고 네가 서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니 아니면 왼쪽으로 갔니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네가 놓여있는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양도 존재하고 영도 존재하고 음도 존재합니다. 다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수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수트는 수직선 운동만 배우니까요. 수직선 운동에서 본다면 오른쪽으로 하면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예요. 왼쪽으로 하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최초 위치는 보통 x0라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좀 전에 배웠던 정적분이죠. 시간을 말해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라는 시간. A초부터 B초까지. 그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고 그럼 최초 위치에다 위치가 변화한 양을 합산해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놓여있는 이 위치값이 나온다는 뜻이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움직인 거리는 총 이동거리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 앞으로냐 뒤로냐 중요하지 않고 네가 총 얼마큼 움직였느냐 전진 몇 킬로 했냐 후진 몇 킬로 했냐 좌우를 따지지 않고 앞뒤를 따지지 않고
총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럴 때는 네, 속도의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속력의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근데 속력이라는 게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다. 아셨습니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리는 어떤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놨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앞쪽에서 왜 넓이 구할 때는 절대값 표기법을 그랬잖아요.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정적분 계산하게 되면 이게 넓이값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요? 앞쪽에 있었어. 우리가 왜 넓이 구할 때 뭐 x축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여기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fx dx 계산하되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그걸 표기할 때 한꺼번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넓이값을 구하시오 그럴 때는 간단한 표기법이 뭐였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죠. 표기법이었고 얘는 표기법은 저렇지만 연산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할 때 이 기호가 있었어요. 어떤 정적분의 절대값을 취해놓고 a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 하시오라는 뜻은 그 구간 안의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럼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그래프 내가 그 위치관계에 관련된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특히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의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정적분 하라는 뜻은 움직인 거리인데 그 움직인 거리는 달리 말하면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넓이값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넓이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뭐 원점에서부터 뭐 몇 초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여기 0초, 여기 뭐 2초, 여기 5초, 여기 뭐 6초, 7초, 10초, 13초, 뭐 12초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안에서 0초부터 12초까지 움직인 총 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여기 있는 구간에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 그래프, 이게 1차 함수겠죠? 그냥 1차씩 있다고 칩시다. 1차씩 dt. 여기서는 이게 상수함수일 거예요. 인테그랄 2에서부터 5까지 상수함수 dt. 다시 여기서는 또 직선 플러스 인테그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는데 또 이게 또 구간이 또 나눴죠. 위에는 x 위에는 그래. 또 아래 있기 때문에 얘 따로 계산해야 돼요. 식을 또. 여기는 인테그랄 이렇게 한 다음에 5에서부터 6까지 d 뭐 1차 함수 dt. 여기는 또 인테그랄 6에서부터 7까지 1차 함수 dt 한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이 치워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프가 곡선으로 주어지게 되면 넓이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정적분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도형이잖아.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고 사다리꼴 넓이, 여기 사다리꼴 넓이. 만약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면 그때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넓이 값을 구하면 돼요. 그냥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총 거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위치 변화를 구하라면 여기서는 위치 변화라는 게 정적분 값이에요. 넓이와 정적분이 동일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넓이 값을 구하면 양이지만 정적분 값은 음이 나와야 되겠죠? 위치 변화는 정적분이니까. 그럼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위치 변환이 나와요. 위치 변환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서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 원점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은 1차식의 관계식일 때 T = 3에서의 위치값을 구하시오. 위치를 구하랍니다. T = 3에서의 위치를 그냥 x3이라고 합시다. 네, T = 3에서의 위치. 그럼 처음에는 최초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최초 위치는 원점 플러스 위치 변화량. 정적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0초부터 3초까지. 3초 위치를 찾는 거니까. 0초부터 3초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환이 나온다고 그랬죠. 속도식이네요. 6-2t dt.
그냥 개념만 익히시면 그냥 아주 단순한 정적분 연습 문제밖에 안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6t 마이너스 t제곱 0,3 36 18 마이너스 9 됐습니까? 3초의 위치는 9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말 그대로 그냥 정적분 처리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6-2t dt 정적분 됐니? 그 다음 여기는 움직인 거리 절대값 6-2t dt 얘는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절대값 나오면 이건 그래프상의 넓이를 구해도 선생님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6-2t y절편이 6이죠? 그 길이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얘가 6, 얘가 3 됐습니까? 원점 이런 직선이야. 이런 직선을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4까지 여기쯤 있겠죠. 4 정적분하는 겁니다. 정적분의 절대값에서 취한 거죠. 그럼 말하대로 정적분의 절대값,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 넓이 계산하면 돼요. 움직인 거리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6.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죠? 높이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 여기는 약분하면 3, 3은 9. 여기 약분하면 1. 얘랑 더한 값이 여기 넓이 9, 여기 넓이 1이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넓이는 10. 움직인 거리는 10이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원래 풀이는 이렇지는 않죠. 이 문제 원래 풀이는 나눠야 돼요. 보신 바와 같이. 0에서부터 3까지는 6-2t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겠죠. 근데 3에서부터 4까지는 6-2t의 정적분을 계산하되 이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넓이 값이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꺾어 올려야 된다. 사실은 꺾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식을 따라 움직이겠지만 여기 3부터 4까지는 이게 꺾어 올려서 식이 부가 반대로 바뀐 거죠. 이렇게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누어서. 근데 이렇게 풀면 귀찮잖아. 빨리 알아차리면 돼.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의 절대값. 이 그래프가 1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1차가 아니면 저렇게 쉽게 풀리진 않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간에 맞춰서 하나는 이 식의 영향, 하나는 접어 올려서 이 식.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y가 넘어가면 오른쪽 관계식 전부 다 음이 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했던 그대로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건데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움직인 거리 넓이.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S1에서 S2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넓이, 말 그대로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덧셈하면 된다 됐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X2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넓이. 여기 아래 넓이를 구할 때는 X 아래 있으니까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인 게 넓이. 그러니까 정적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적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위치 변화를 구할 때는 그냥 정적분 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이. 0에서부터 이 A까지 그냥 이 그래프의 정적분. 그러다 보면 A에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A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라는 표현이죠.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쉽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 문제 하나 풀려면 원래는 이 문제 풀려면 다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 여기서부터 4까지. 여기 0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 정적분해야 돼. 그리고 언제 다 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 x dt, t dt. 이게 y는 t 그래프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래. 이게 상수함수예요. 1이라는 상수함수 dt.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여기까지 4까지는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다 계산해야 돼, 낱낱이. 하지만 귀찮으니 우리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다. 근데 정적분이 두 가지였죠. x축 위에서 그려지게 되면 넓이 값이 정적분이 되는 거고, x축 아래에 만약 그래프가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적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요만큼은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넓이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알겠네? 그럼 저기 넓이는 4다 꼴이잖아. 윗변 1, 아랫변 3,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 일단 이쪽의 넓이. 정적분 계산해야 돼. 왜냐면 위치 변화는 정적분이라고 있으니까. 정적분 계산하는데 여기는 x 밑에 있으니까 넓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적분이라고. 저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둘을 덧셈하는 거니까 따라서 2분의 3. 위치 변화량은 2분의 3이 된다. 아까처럼 일일이 다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귀찮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4에서의 점, 여기는 4에서의 점 P의 위치. 아까 말했잖아요. 위치는 최초 위치 원점 플러스 0에서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 저기는 함수의 VT, DT. 근데 아까 0에서 4까지 위치 변화량 계산했잖아. 이거다 집어넣어요. 근데 최초 위치가 원점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초별했었죠. 그럼 결국은 1번 넓이와 1번의 답과 2번 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이게 생략되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다르죠. 1번, 2번 답과 3번 달라요. 아까 움직인 거리 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 처리했다면 이제 움직인 거리는 총 넓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뺐지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더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S1에다 S2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그때는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움직인 거리는 넓이가 된다. 잊지 마세요. 움직인 거리는 그냥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1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인테그랄 1에서부터 5까지 원래는 VT, DT의 절대값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1에서부터 5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아니면 여기 있는 삼각형 하나, 이거 두 개 붙이면 하나의 정사각형이 나오죠. 거기다가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되고. 어쨌든 넓이값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에서부터 5까지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내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잘 봐. 이건 책에 지금 없어서 여기다 따로 이게 책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원래 여기서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속도가 0일 때. 이거 책에 써놔. 어디 빈자리 있으면. 자, 언제 속도가 0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아까 나왔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때가 속도가 0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잠깐 나를 봐봐. 선생님이 여러분 위치에서 내가 보는 상황에서는 내가 앞쪽으로 전진을 해, 이렇게. 그럼 속도는 양이야. 내 개념에서 속도가 양인 거지. 앞으로 가니까 속도가 양이에요. 그러다가 후진을 하고 싶어. 뒤로 가고 싶어. 그럼 후진하려면 갑자기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다가 후진을 하고 싶다면 어느 순간 잠깐 아주 짧은 찰로에 멈춰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짧은 찰나에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진하다 후진하려면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 그 순간에서는 속도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앞으로 가면 속도 플러스. 멈춰 있다가 뒤로 가면 속도 마이너스.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는 속도값이 0이 돼요. 또는 이런 거 있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내가 어떤 물체를 쭉 던졌어. 던질 때 이렇게 물체를 던지나? 그럼 처음에 던질 때는 속도가 양이에요. 흔히 말 내가 던지는 물체 힘이 중력의 힘보다 그때는 물체가 위로 이제 솟구치죠. 그러다가 내가 던진 힘과 중력이 빨아들이는 속도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때는 속도가 제로인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져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아셨나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m/s. 알고 있지 않나요? 다?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원래 올라가는 동안은 속도가 양이에요. 근데 잠깐 멈춰. 포물선 운동이죠.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잖아? 그 멈춰있는 순간에서는 속도값이 0이 돼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지했을 때. 물체가 가다가 정지해요. 제동을 건 순간이 아니고 제동을 걸고 쭉 가다 보면 제동거리라는 게 있잖아. 세상의 모든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제동 거는 순간 딱 멈추진 않아. 제동 거는 순간부터 멈추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제동거리라고 불러요. 흔히 말하는 자동차가 일반적이잖아. 사람들 막 뛰어가다가 내가 네 머릿속에 이 자리에서 멈춰야 지금 딱 멈춰지잖아.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까지는 일정 이상 부분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동거리예요. 근데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멈췄어. 그럼 그때는 속도가 0이 돼. 근데 여기서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글씨 좀 이상해요? 이때도 속도가 0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착각이야.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위치가 0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가 0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제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는요? 선생님 물체가 지면에 닿아도 지금 물체에 딱 닿으면 속도가 더 생기지 않으니까 땅에 닿았으니까 벽에 닿았잖아. 벽에 부딪혔잖아. 그럼 속도가 더 줄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도 속도가 0일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위치가 0인 거야. 물체가 지면에 딱 닿는 순간은 위치가 제로인 거예요. 지면과 똑같은 위치니까. 위치는 0. 하지만 속도는 0이 아니야. 왜 그렇죠? 잘 생각해봐. 모든 물체는 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아무리 딱딱한 물체도 탄성이 존재해. 특히 속도가 있다면. 어떤 물체를 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근데 지면에 닿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제로라면 튀어오르면 안 되는 거야. 딱 여기서 멈춰져 있어야 돼. 근데 모든 물체는 한번 때리면 탁탁 하고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되잖아. 아무리 딱딱한 물체도 탄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면에 닿으면 그 속도값에 흔히 말하는 반작용이 오는 거죠. 그 속도값에 다시 튀어올라요.
다시 힘보다 중력이 세지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 순간 또 반작용, 또 이렇게 이러다 멈추는 거야. 됐니? 멈추는 거야. 그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정지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한 게 아니라고. 이게 정지한 게 아니잖아. 물체가 땅에 지면에 닿는 순간은 아직 속도가 존재한다면 다 치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속도가 0이 아니고 위치가 0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애들 지금 생각보다 잘 틀리니까. 자, 그러면 17번.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속도 값이 0이 되는, 속도 언제 0이 되죠? 여기. 이게 속도 0이네요. 좀 처음에도 속도 0인데요? 그때는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속도 0이지. 출발하는 이후부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속도가 제로됐을 때 3초. 단위가 초면 3초. 초 없으면 3초라고 쓰면 안 된다. 그냥 3이라고 써야 돼요. 단위가 없으니까. 전피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 바꿀 때까지면 3초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속도의 절대값에 정적분을 취하라니까 그냥 넓이 구하라. 여기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계산하는 거니까 정적분을 구하되 대신 얘네들처럼 넓이 구하기 편할 때는 굳이 정적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위치 변화량은 어떤 내가 그 위치 변화를 구할 때 그 위치 변화를 구하는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정적분을 구하라. 위치 변화를 구하라. 정적분을 구하라. 근데 정적분 구하라고 했더니 그 위치가 그 속도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정적분 자체가 넓이 값이니까 그냥 넓이를 쓰면 되는데 아까처럼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정적분 구하고 얘도 정적분 구하는데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넓이지만 얘는 그래프가 X 밑에 있기 때문에 T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 구하려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여기서는 정적분, 얘는 넓이, 얘는 넓이의 마이너스.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그때는 위냐 아니냐는 상하지 말고 그냥 다 넓이만 구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아시죠?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이쪽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요. 지금부터는